예, 지금 이제 마지막이고요. 그다음에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잠깐 정리를 드릴 거고,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CPS랑 또 애쉬 관련해 가지고 클레임할 때 CPS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,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희 진단 코드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다. 그래서 저희 개정된 거 그다음에 업데이트한 걸 한꺼번에 쭉 말씀드렸는데, 이 개별 사안을 그 놓고 선생님들께서 그걸 다 보시려면 힘드세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전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계획이고요. 오늘은 교통사고랑 워크업 리포트, 그다음에 지난번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CMS 1500폼 작성하는 거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CMS 1500 작성하는 법, 그래서 저희가 기사로 작성을 한 게 있어요. 이게 URL이고요. 이거 카피해가지고 그냥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에, 아니 인터넷 창에 이거 카피하셔서 페이스트한 다음에 그냥 엔터 치시면 짠 하고 이런 게 뜹니다. 그럼 여기서 CMS 1500 관련해가지고 이제 1번부터 숫자가 있잖아요.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중에 이거 어떻게 적는 거고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하나 상세히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작성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어도 좀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기사를 작성했었고요. 저희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피스엘라에 들어가서 작성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바로 뜨네요. 엔터브로 플러스. 예, 요 주소 있는데 요 주소 집어넣고 보통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지 뭐 수기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혹시 마이크 안 끄신 분이 계시네요. 잠깐만요. 예. 저 마이크 안 꺼셨으면 다른 분들 들으시는데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꺼주시기. 예, 마이크 말씀드렸으니까 동영상이 나오네요. 네. 아무튼 제일 처음에 이제 환자를 처음 받으셨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애시면 정말 편하겠죠. 어차피 돈도 빨리 나오고 작성하기도 편안하고. 그런데 만약에 애시가 아니고 CM에서 1500폼을 작성해야 되는 환자다. 그러면 반드시 그 환자 보험증 뒤쪽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잖아요. 프로바이더나 아니면 커스터머 넘버 그래서 있는데 잘 아시는 곳이 아니면은 전화하셔서 이거 어디다 클레임해야 되니? 뭐 기본적으로 물어보셔야죠. 베네핏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물어보시고 디덕터블 매트 됐는지 아닌지 물어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잊지 마시고 클레임을 이거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페이어 아이디가 뭔지 꼭 물어봐 주세요. 어떤 보험증 같은 경우는 페이어 아이디가 잘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페이어 아이디 잘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. 그러면은 구글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생소한 거나 아니면 익숙치 않은 보험사인데 이거 구글에서 내가 찾은 게 맞는지 아닌지 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연락을 하셔서 페이어 아이디 그다음에 뭐 보통 수기로 작성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주소가 어딘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. 또 한 가지 요즘에 뭐 앤텀, 그다음 업텀, 에트나 또 이런 종류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 보험사들은 서로 어떻게 되는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A라는 보험사의 보험 카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클레임을 할 땐 다른 곳에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게 시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. 그래서 오피스 엘라인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당연히 페이유는 이렇게 쭉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밑에 1번부터 보시면 페이어가 일반적으로 상업보험이신 경우는 어더에다가 하시면 되고요. 그죠? 그래서 1A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증 갖고 있는 사람 보험증 ID 번호, 그 다음에 2번 환자 이름 쭉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른쪽에도 또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
보험증을 갖고 있는 본인이 이 보험의 주된 계약자다라고 그러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페이션트 인포메이션에 데이트 오브 버스 쓰시고 그 다음에 성별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보험을 갖고 있는데 뭐 회사 보험이에요. 근데 내가 그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회사 보험에 발급돼서 남편이 주 혜택자예요. 그럼 그 사람이 한의원에 왔어요. 그럼 당연히 셀프라고 하셔야 될 거고 그 남편의 와이프가 그 남편의 베네핏이 있는 카드를 들고 왔어요. 그럼 스파우스가 될 거고 맞춰서 하시면 되잖아요.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other insured라고 그러니까 9번이요. other insured라고 하면은 이거는 혹시 secondary insurance가 있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뭐 거의 작성할 일은 없어 보일 것 같고요. 그럼 10번 같은 경우는 employment or accident, other expense 이게 아니잖아요.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. 뭔가 하면은 이게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예요.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시거나 모르시거나 그 사람이 근데 또 자기 보험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자기 헬스 보험 가지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. 근데 몇 번 치료를 하고 났는데 야,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아프게 된 거야? 이상하다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교통사고야.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거를 선생님이 건강보험사에다가 그 치료하신 내용을 클레임을 하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자동차 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. 그게 우선이지. 뭐 자기가 급하다, 뭐 일이 진행이 빨리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 제일 처음에 인플로이먼트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아요.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에서 상해를 당했어요. 그래서 워커물 클레임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또 급하다고 뭐 귀찮다고 해서 자기 건강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기 원해요.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에 미리 아셨으면 최초에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셨으면 너는 보험을 쓸 수가 없어. 너 워커물을 진행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employment or accident, other accident를 물어보는 거예요.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걸 다 노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yes가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자동차 or accident에 yes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 관련해 가지고 사고 관련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employmen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workers compensation 케이스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상식적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노가 돼 있어야지 정상이에요.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시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2번은 당연히 차트에 시그니처가 돼 있죠. 환자가 사인했잖아요. 근데 사인들 다 yes 하시면 되는 거고요. 클레임 인포메이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보통 보면 쓰시면 해당되는 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분 어더데이트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. 별 의미가 없고 쭉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여기서 MPI 이런 것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밑에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. Additional Claim Information 보통 없으니까 보통 남겨두고